네, 안녕하세요. 용태리어입니다. 오늘 보실 현장은 30평형 아주 오래된 구축 아파트인데요.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이게 이렇게 비싸? 왜 비싸지? 라고 해서 클릭을 하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일단 이 공간 자체가 아주 오래된 구축이었습니다. 확장 공사, 시스템 에어컨 공사 뿐만이 아니라 구조 변경이 상당히 많이 이루어진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런 구조 변경도 상당히 금액이 많이 들었고, 천장 공사, 무몰딩, 이런 라인을 맞추기 위한 그런 디테일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면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과연 이 금액을 주고 할 만한 가치가 있을까? 라고 생각하시기 위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어요. 한번 하나하나 둘러보시면서 이 공간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런 공간이 어떤 가치를 느끼게 하는지 한번 보러 가보도록 할게요. 현관부터 이렇게 들어와 봤어요. 현관 오른쪽에는 하부를 띄우고 상부는 몰딩이 없이 해서 깔끔한 신발장을 시공을 했고요. 바닥은 약간 베이지색의 그레이가 살짝 섞인 타일로 시공을 하면서 중문을 만들었습니다. 중문 가벽이 조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거실이 보이지 않는 답답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어느 정도 단을 올리고 이 윗공간 전체를 통유리로 시공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딱 들어왔을 때 거실이 한눈에 보이고요. 그 대신 방풍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하게 막아줄 수 있겠죠. 거실이 앞으로 조금 들어가다 보면 이렇게 삼연동 중문도 함께 시공을 했어요. 이렇게 아주 심플한 현관이 완성이 됐고요. 이제 거실로 들어가서 디테일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거실 공간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했던 그런 공간과 상당히 비슷한데 디테일이 많이 달라요. 우리가 여태까지 시공했던 곳에서 이런 날개벽들이 철거가 가능한 공간이었기 때문에 모두 철거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닥 벽 단열을 다시 진행을 했고요. 시스템 에어컨을 만들면서 단을 낮췄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 첫 번째 바로 이 벽체입니다. 이 벽체를 보시면 지금 이렇게 문이 있어요. 문이 벽지색과 상당히 가깝게 맞춰 있는 색상이고요.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가면 이 안에 터닝 도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단, 2단 도어를 만들어서 방풍 작용도 하고, 겉에서 봤을 때는 면이 절대적으로 맞도록 이렇게 시공을 했어요. 이 면이 맞기 위해서 약 15cm가 앞으로 튀어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그 15cm를 튀어나온 이유, 당연히 TV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고객님께서는 TV 자체가 튀어나온 게 싫고 이 벽 앞으로 어떤 게 나오는 것이 모두 싫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TV 쪽을 한번 보면 TV가 완벽하게 매입이 되어 있고 이 안에 셋탑박스 등등이 모두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사운드바 또한 그 안에 타공을 해서 깔끔하게 집어넣었죠. 이렇게 되면 이 면 자체가 일자로 쭉 떨어지면서 일반 30평대 아파트의 길이보다 훨씬 큰 구축 40평대 아파트의 길이를 확보할 수가 있고요. 여기가 조금 다른 공간이라는 걸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이 몰딩의 유무입니다. 몰딩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상당히 커요. 예전부터 정말 고급스러운 집들은 적어도 천정 몰딩은 마이너스 몰딩으로 시공을 했어요. 벽지에 걸레바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모두 없앴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필름이나 페인트나 타일로 시공을 해야 마감면이 깔끔하게 나와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엄청 비싸다. 엄청 비싼 거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좀 저렴하게 할 수 있을까를 많이 생각을 해서 고객님의 동의를 얻어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일단 천정 몰딩은 그대로 없이 가봤습니다. 당연히 천정에 울퉁불퉁, 벽에 울퉁불퉁한 상태는 모두 밑작업으로 시공을 했고요. 바닥 같은 경우에도 모두 바닥을 최대한 평탄화시키고 벽체와 일자로 떨어지게 도배 마감을 했어요. 저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걸레질을 하면 이게 닿으면 너무 더러지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예전에 시도했던 한 현장에서 제가 한번 방문을 해보니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무몰딩, 물걸레바지로 한번 시공을 해봤습니다. 무몰딩의 시공 장점은 너무나도 많은데요. 일단 첫째, 깔끔함. 둘째, 가전 가구의 배치가 상당히 용이하다. 뭐가 튀어나와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이 금액으로도 상당히 저렴하게 무몰딩 시공을 할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이 공간뿐만 아니라 모든 방에 다 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구를 놓을 때 앞에 좀 튀어나오거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런 거는 나중에 쭉쭉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이 공간에서 주방이 상당히 큰 변화가 있었어요. 주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 공간 어떠세요? 정말 뭔가 되게
되게 넓어 보이죠? 우리가 보통 구축 30평대 아파트는 이 공간이 상당히 좁아요. 이 집 또한 되게 좁았습니다. 제가 가장 좁았던 거리가 2.5m였는데 이 공간은 2.4m예요. 진짜 30평 안에서는 최고로 좁은 공간이라고 할 수 있고, 이 공간을 어떻게 레이아웃을 짰는지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그림을 보시면 첫 번째 현관방에 이렇게 붙박이장이 있죠. 그리고 이 안에는 나머지 방 공간인데, 이 붙박이장을 없애면 그만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 붙박이장을 없앤 만큼을 베란다에서 줄이는 겁니다. 베란다에서 줄이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냐? 거기에 냉장고를 넣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방 크기는 실제로 좁아졌지만 붙박이장 공간을 줄임으로 해서 방 공간의 활용도는 같아졌고요. 그리고 베란다를 확장하면서 이 공간에 냉장고, 가전소물장 등등을 넣으면서 주방 메인 공간을 상당히 넓게 쓸 수 있게 레이아웃을 한번 짜봤어요. 그렇게 해서 이런 공간이 나왔어요. 냉장고나 이런 부수적인 높은 것들이 없으니까 너무나 좋죠. 타일 또한 없고 인조 대리석으로 깔끔하게 시공을 했어요. 보시면 이 공간 자체에 인덕션을 놓을 수도 있지만 어떤 음식 기름이라든지 물이 튈 수 있는 그런 불안정성 때문에 고객님께서는 여기는 온전히 아일랜드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당연히 이 앞에는 식탁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식탁 앞에 이렇게 콘센트도 넣었고요. 이 공간 자체를 온전히 수납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두께도 상당히 깊이 만들었고, 통로는 90cm를 만들어서 이 통로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 공간도 넓고 최대한 길게 해서 양쪽에 수납이 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쪽 안쪽 공간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처음에 인덕션이 원래 여기 있었고 개수대가 이만큼 띄어서 여기 있었어요. 그 밑에 분배기가 있었죠. 그러면 이 조리 공간이 너무나 좁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덕션은 끝에 놓고 개수대를 끝에 놓고 이 안에 식기세척기를 넣자 라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거 보시면 이렇게 빌트인으로 식기세척기를 넣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있던 분배기를 이쪽으로 이설을 했습니다. 그건 큰 작업이 아니니까요. 그렇게 돼서 개수대와 인덕션 사이의 조리 공간을 최대한 확보를 하고, 조리 공간에서 조금 부족한 부분은 이쪽 아일랜드에서 확보하는 동선을 만들었고요. 그러면 냉장고가 너무 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확장된 공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 공간입니다. 뭔가요? 가깝죠?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여기서 여기 되게 가까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방 공간을 줄이면서 붙박이장 공간을 확보를 하고, 이 공간에는 이렇게 키친핏 냉장고를 넣었습니다. 당연히 바닥은 모두 확장을 하고 단열 또한 완벽하게 했죠. 이 남은 공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납 공간을 넣었는데, 이렇게 수납 공간도 모듈형으로 짰습니다. 하치걸로 넣었고, 요 밑에도 보시면 로봇 청소기가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닫아서 자세히 보면 밑에가 좀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청소기 리모컨 띡 누르면 로봇 청소기가 밑에서 쭉 나와서 청소하고 그 다음에 알아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만들었어요. 정면에 세탁기, 밑에 세탁기 배관도 같이 있습니다. 이제 여기 밑에는 배관, 위에는 수도, 나머지 공간은 수납 공간을 해서 점검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고, 요 윗공간은 세탁기를 넣고 뺐을 때 공간이 있어야 돼서 남겨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발코니 확장부를 아주 실용적으로 쓸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 실제로 어떻게 조리가 되는지 한번 시범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나와서 뭐 요리할 거나 음식들을 꺼내놔서 바로 한 발짝만 하면 조리할 수 있고, 여기다가 뭘 바로바로 씻을 수가 있고요. 이쪽에 건너편에서 꺼내서 어떤 거를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이런 완벽한 동선, 그리고 정면에서 봤을 때는 완벽한 공간, 개방감, 이런 것들을 다 느낄 수 있게 시공을 했습니다. 거실 욕실입니다. 거실 욕실도 일반 30평대 아파트 좁은 공간에서 정말 어떻게 잘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한데, 고급스럽고 디테일을 많이 넣었어요. 일단 이곳의 첫 번째 디테일은 바로 수전입니다. 젠다이를 올려놓고 이곳에 매입 수전을 놓았어요. 밑에 수전도 이렇게 사각볼 같이 넣었고요. 욕조 옆에 샤워 부스가 없이 파티션을 넣어서 조금 더 아름다운 느낌. 욕조 부에서도 이렇게 욕조 수전을 함께 넣었습니다. 상부의 슬라이드 바는 고객님께서 좀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패스를 했고요. 저희가 보통 무광 스테인리스 색상의 이런 기둥형 수전을 많이 쓰는데, 그것도 당연히 고급스럽습니다만 이렇게 매입 수전을 사용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이 장도 보면 매직 슬라이드 욕실장을 시공을 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조명입니다. 이 조명이 과연 어둡다고 느껴지시나요? 저는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고 아주 아늑하고 호텔같이 느껴져요. 그 이유는 천정에 조명이 하나도 없어요. 천정에 조명이 없는 대신 이 장 상하부에 조도를 줘서 저희가 가장 좋아하는 용테르의 시그니처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습니다. 변기, 세면기부에는 상하부의 간접만으로 조도가 충분해서 아늑한 느낌을 줄 수가 있고요. 샤워 공간에도 간접 조명을 주면 좋겠지만 간접 조명을 주면 디테일에서 조금 지저분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맨 끝에 이렇게 LED 발을 시공해서 조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원형등이 없고 천장등이 없이 간접 아주 얇은 라인을 살리는 이런 욕실 조명으로 아늑하면서도 욕실의 고급스러움을 더욱 업그레이드 시켜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어요. 그럼 안방 욕실로 한번 가볼게요. 안방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 같은 경우는 30평대 구축 아파트는 너무 좁죠. 그래서 양변기, 세면대 하나만 들어가는데 이곳까지 매입 수전을 하는 거는 살짝 예산의 초과라서 제가 일반 서스 수전을 시공을 했습니다. 그러나 똑같아요. 천장에 조명이 없고 이렇게 매직 슬라이드 욕실장, 젠다이 그 위아래에 간접 조명을 시공해서 안방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아늑하고 좁은데도 넓어 보이는 느낌? 그런 느낌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안방 공간입니다. 안방 공간에도 똑같이 시스템 에어컨을 시공을 하고 시스템 에어컨이 내려온 단만큼의 간접 조명을 시공을 했어요. 침대 헤드를 이쪽에 놓음으로 해서 직접적인 다운라이트가 눈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설계를 해서 누웠을 때 조금 더 편안한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도록 했고요. 침대 프레임에도 이렇게 조명을 달아달라고 하셔서 저희가 침대 프레임에도 이렇게 조명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안방의 맞은편에는 붙박이장이 있죠. 이 공간에도 이렇게 붙박이장이 아주 깔끔하게 몰딩이 없이 시공이 돼서 쭉 왔습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포인트는 바로 화장대예요. 화장대를 보시면 붙박이장에 쭉 일자로 이렇게 되면 가장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았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욕실을 들어갈 때 문이 걸립니다. 쭉 나오면 문이 이만큼이 걸려서 그래서 화장대는 조금 줄이기로 했어요. 화장대 같은 경우 상부장을 크게 두지 않았습니다. 상부장을 크게 두지 않으면 거울이 커지기 때문에 조금 더 넓고 광하는 느낌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런 대신 그 수납 공간을 어디에 두느냐, 이 서랍, 바닥 서랍은 당연하고요. 옆에다가 두었습니다. 이 화장대 옆을 보시면 이렇게 분절선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이 하부는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수납 공간이 되고요. 상부는 열리지 않습니다. 왜 열리지 않느냐, 이쪽 공간에 수납 공간을 두었어요. 밑부분에는 어떤 것을 올려놓을 수 있는 오픈 선반, 상부에는 이렇게 수납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설계를 해서 화장대에서 쓸 수 있는 공간은 이 측면, 그리고 하부가 쓸 수 있고요. 일반적인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은 정면, 조금 하이브리드 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납 공간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그렇게 시공을 했습니다. 네, 어떠셨나요? 30평 초반대 32평형 아파트 8천만 원대 공사, 과연 이게 어느 정도 바뀌었을지 상당히 궁금하셨을 텐데 이렇게 라인 정리, 확장, 시스템 에어컨, 샤시, 주방, 도어, 욕실 등등 정말 많은 것들이 들어간 공사예요. 이게 저희는 정말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공사입니다. 그만큼 어마어마한 심혈을 기울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자재와 공정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에 이 결과 또한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왔고요. 다음번에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